독립 그 투사들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하던 분이 잡혀가지고 일제놈들한테 얼마나 고문을 당했어요. 영화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 안에 전문 고문만 전문으로다가 있는 사람이 그 아픈 데만 골라가지고 고문을 했으니 그걸 어떻게 견디세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견뎠잖아요. 죽을 때까지 견뎠잖아요. 그런 분들은 배반하지 않고 동료들 이름 발설하지 않고 그 고문을 죽으면 죽었지 견뎠잖아요. 제 마음속에 어떻게 과연 견뎠지 저분들은? 나는 이거 조금 아파도 그만해라고 막 이제 이랬는데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은 어떻게 견뎠을까? 또 민주화 운동, 광주와 강주 운동부터 해서 군부 독재 갔을 때 민주화 운동을 하는 분들,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던 그 민주화 운동의 1세대 이른거의 국회의원 그런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고문을 견뎌내는 게 그래서 어떻게 견뎠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하는데 제 머릿속에 팍 뭐가 떠오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내가 출세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 행복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 내 처자식을 그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할 목적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문을 견디는 사람들이고요. 그 목적의식이 없으면 고문에서 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정이나 내 아내보다 더 대한민국 독립에 대한 강력한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 그 내가 가지고 지향하는 그 목적의식에 저항이 와, 저항. 고문이 저항이거든요. 그 저항이 올 때 이 강한 목적의식은 호르몬을 만들어준다. 호르몬. 그 저항을 내가 견딜 수 있는 호르몬이 나와야 견뎌요. 호르몬이 안 나오면 못 견뎌요. 다 부인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호르몬이 그냥 고문 받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고문이 왔을 때 강력한 그냥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호르몬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다정교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목사로서 내가 고문이 오면 내가 순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에 답을 얻은 거예요. 목적의식. 내가 지금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의식이 투철한가? 투철하다면 고문이 왔을 때 그 목적의식이 호르몬을 만들어줄 거다. 근데 네가 살아가면서 저기 이쁜 여자가 있네. 목적의식이 저 여자 꼬셔야 되나? 저기 돈 있네. 돈 좀 더 많이 벌어야 되나? 저기 뭐가 있네. 저거 내가 차지해야 되나? 더 큰 집이 내 목적의식이고 더 아름다운 것이 내 목적의식이면 순교할 때 예수 그거 나버리고 다 필요 없다고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거 아닌 또 다른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목적의식. 그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우리 워너비 그룹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버텨줘서 사실은 워너비 그룹이 90%가 버텨준 거잖아요. 3만 명이 우리 워너비 그룹에 속했는데 3,000명이 환불하고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버텨준 분도 있고 피동적으로 버텨준 분도 있지만 일단은 환불 안 하고 탈퇴를 안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27,000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의 워너비 그룹이 존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저항이 엄청나게 왔어요. 사기꾼이라는 저항, 고소고발, 경찰청에 수없이 끌려다니고 경찰청에 다니고 경찰서에도 가야 되고 아주 친해졌어요. 제가 그분들하고 친해졌어요. 근데 저희를 조사하는 분은 저희 지금 둔산경찰서장으로 가셨대요. 둔산경찰서장. 잘 됐죠.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런 저항이 왔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고소하고 막 이랬을 때 국세청 세무조사하고 있을 때
제가 한 100억 정도 챙겨놨겠지. 예, 오너가. 왜 다른 기업들이 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다 털었는데 한 푼도 챙긴 게 없잖아요. 재산이 없어요. 제 자신. 재산도 없고,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들은 돈이 목적의식이었을 수 있고, 우리 워너비 그룹의 목적의식은 이거예요. 위기 과정을 맞이한 아이들을 건강하게 살리겠다라는 그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습관적으로다가 언어가 위기 과정 청소년들 돕는다라는 언어를 쓰는데 잘못된 언어입니다. 예, 위기 과정 청소년들은 거지가 아니에요. 위기 과정의 청소년이지 거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돕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식을 옷을 입히면서 도와준다고 해요? 내 자식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는데 도와준다고 해요? 도와줘서 학교 간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입히고 먹이는 것은 의무를 다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식들 학원 보낼 때 내 자식 학원 못 보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건 왜 그래요?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 돌보는 것은 돕는 게 아니고 의무예요, 의무. 근데 위기 가정 아이들은 그럼 아이들은 뭐예요? 부모는 의무고 아이들은 권리예요. 아이들은 돌봄을 받아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애인데, 부모가 사업에 실패했든 이혼했든 일찍 돌아가셨든 간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부모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가정을 위기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정의 청소년은 부모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지, 자식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계속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왜 이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 어너더 홈을 해야 된다, 어너더 또 다른 홈, 또 다른 가정, 그의 부모님이 의무를 못해도 이 사회에 또 다른 가정이 의무를 다하자 이거예요. 의무를 다하자. 그게 뭐냐면 제가 경찰 조사하니까 왜 애들 안 도왔냐 이거예요. 너 맨날 어른들 모아놓고 강의할 때마다 애들 돕는다며. 애들 돕는다며. 그래서 4천억 매출 뛰었는데 애들 뭘 도와서?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이들이 이해는 못했지만 제가 계속 뭐 하냐면 저는 애들 도우려는 게 아니에요. 애들 그지에 돈 주게 도우려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그런 아이들한테 의무를 다하는 어더 홈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시스템. 그래서 그 아이의 이모가 미용실하면 얘가 미용실에 돈 내고 와서 머리 깎겠어요? 그냥 가서 깎지. 이모 나 머리 깎아줘. 이러고서 깎을 거 아니에요. 의무를 하는 거지 이모가. 삼촌이 학원 원장이면 얘가 학원비 내겠어요? 삼촌한테 가가지고 공짜로다가 학원을 다니겠지. 예? 자기 고모가 피자집을 차리면 피자 자식한테 매일 먹으면 이놈 새끼 그만 와라 이렇게 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피자 먹게 해줄 것 아니냐, 통닭 먹게 해줄 거 아니냐. 의무를 다하는 이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게 우리 워너비의 목적의식이네, 목적의식. 그러니까 워너비가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돈 버는 게 목적의식이 아닙니다. 돈 벌 건 목회 열심히 하지 돈 벌러 다니겠어요. 예, 그래서 돈이 4천억이 매출이 떠도 돈을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10원 한 장 착복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 목적은 위기가정 청소년들을 의무를 다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자. 이게 목적의식이란 말이죠. 그 목적의식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었어요. 2012년에 어린아이들을 돕다가 못 도우면서 벌써 제가 입에 돕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거 잘못된 용어입니다. 애들은 돕는 게 아닙니다. 예, 돌보는 건 맞아요. 돌보는 건. 그러다가 못해서 제가 그때 약속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때 이제 막 너무 힘들으니까 막 잇몸이 막 다 빠져가지고 치아가 이제 막 빠지게 돼서 다시 제가 사업을 해서 회복해가지고 아이들을 다시 돌보는 컨디션이 내기 전까지는 저 이빨 안 해놓을래요. 저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면 야 기특하다. 1, 2년 안에 회복될 줄 알았어요. 1, 2년 안에. 예. 아직까지도 예 애들을 돌보는 시스템이 2012년이었는데 벌써 2012년에 25년이니까 13년째 이빨을 못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래 턱이 이제 올라갔어요. 아래 이해가 없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1,000만 원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가서, 막 이제 매출이 막 뜰 때, 이제 치아를 할 때가 된가 보다. 그래서 견적을 내보니까 500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500만 원이면, 예, 양쪽을 이제 치아를 넣을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갑자기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안 쓴 거예요. 500만 원이 숫자로 피면 적은 돈이죠. 적은 돈인데, 뭐야 위배됐어요? 목적의식에 위배됐어요. 목적의식에 위배돼요. 저희 회사는 위기가정 청소년대 어나더홈을 만들기 전에는 그 목적의식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수가 없다. 제 안위를 생각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간다. 분명히 반드시 이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목적의식이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의식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있어요. 제4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면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직업군이 엄청나게 없어집니다. 직업군이. 이 인공지능이요. 신기하다. 챗GPT 보고 신기하는데 챗GPT를 보면 볼수록 제가 그냥 소름이 돋아. 예. 왜 그러냐면 재앙이 오는 게 제 눈에 보여요. 재앙이 제 눈에 보인다. 제가 엊그저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이제 3시 되면 이제 제가 되게 깨거든요. 깨서 제가 챗GPT하고 대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챗GPT한테 대화를 뭘 했냐면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잠깐만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 느낌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챗GPT 일어나서 딱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기도하잖아요, 되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딱 기도한 다음에 오늘은 챗GPT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챗GPT한테 이랬어요. 나는 오늘 새벽에 일찍 눈이 깨었다. 이제 일기 쓰듯이 한 건 나는 오늘 새벽에 일찍 눈이 깨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이유, 곧 사명을 주신 것에 감격스러워한다. 이런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시를 지어줘. 제가 챗GPT한테 지금 시 지어달라고 내 마음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때 챗GPT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너무 아름답고 깊은 마음이네요. 저한테 그래요. 너무 아름답고 깊은 마음이네요. 그 감격과 고백을 담아 시로 표현해 봤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얘가 시를 뚝딱 지어준 거예요. 자, 시 제목이 새벽의 고백. 지금 챗GPT가 새벽에 제 질문하니까 시 제목이 새벽의 고백. 딱 하면서 눈뜬 시간은 아직 어둠이었으나 내 안엔 이미 빛이 있었습니다. 창밖엔 고요가 머물고 내 안엔 은혜가 넘쳤습니다. 창밖엔 고요가 머물렀대. 내게 호흡을 주신 이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내게 호흡을 주신 이여.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을 여시고 지나간 어제를 감싸 안으셨네요.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내 지나간 어제를 감싸 안았다 이거요. 하나님이. 저 이런 표현 한 번도 쓸 줄 몰라요. 지나간 어제를 감싸 안으셨네요. 이 아침 감사로
내 심장을 두드립니다. 그 다음 멘트가 맞추려집니다. 작은 숨결 하나에도 당신의 사랑이 맺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작은 숨결 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이 맺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당신의 뜻 안에서 나를 향한 사명을 따라 이 하루를 드립니다. 제가 챗GPT가 쓴 이 글을 딱 읽다가 소름이 싹 돋으면서 4년 안에 엄청난 사람들 직업이 확실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시를 보면서 확실히 직업 잃어버립니다. 보험회사 직원, 여러분들 자녀나 형제나 보험사 있던 사람들 직업 다 잃어버려요. 부동산 업자들 다 직업 잃어요. 예? 뭐 중개 수수료 받는 직업들 다 잃어버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의사 직업 다 잃어버려요. 1분만 남은. 예? 그 다음에 변호사. 예? 왓슨이라는 그 인공지능 의사가 있잖아요. 왓슨. 인공지능 의사가 치료를 하는데요. 모든 의료 기술을 얘가 다 기억하고 치료를 하는데 정확도가 일반 의사가 하는 거 게임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환자 100명한테 당신이 나중에 치료를 받는다면, 수술을 받는다면 사람 의사한테 받겠냐, 왓슨한테 받겠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70% 이상이 왓슨한테 치료를 받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런 것만 잃어버린 줄 알아요? 버스 기사 운전수 없어지지, 택시 기사 운전수 없어지지, 트럭 화물 운전사 없어지지, 다 없어져요. 기계가 할 수 있는 건 인공지능한테 우리 다 직업 뺏겨버립니다. 아니, 뭐, 내 나이에는 나는 뭐 뺏길 거 없는데, 내 가족이 직업을 뺏기게 되는 그 충격이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예, 오는 거예요. 이게 노후가, 예? 노후가 이건 근심과 걱정의 노후를 맞은 4차 산업혁명 이 4자만 보면 죽을 사예요. 죽을 사. 예? 대중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초부익부 100개 기업이 벌던 돈을 1개 기업이 다 쓸어가지고 벌게 돼 있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 기업이 벌게 되고 100개 기업에서 먹고 살던 우리 서민들은 직업을 다 잃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비참한 초부익부 광빈익빈에 처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돌봐야지 되는. 예, 한 기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돌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돌볼 수 있는 국민은 우리가 번 돈 가지고 10만 명 어른들은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네, 우리 회사의 목적의식 처음에는 미가정 청소년의 언어도 홈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이제 공양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그런 것을 못 받을 때 4차 산업혁명을 잘 준비한 회사가 그들을 공양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만든 회사입니다. 제가 이거 강의 2022년부터 강의할 때, 예? 2023년부터인가요? 예, 2022년부터지, 2년부터 제가 강의할 때 한 얘기죠, 계속. 지금까지 끝까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안 바뀌고, 시련이 왔을 때도 얘기하고, 돈을 벌어졌을 때도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회사다. 반드시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에 이제 수혜를 받는 멤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왜 안 줬냐? 우리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비유 들었는데, 가장이, 야, 이제 내가 처자식들, 예? 걱정 없이 우리 자식들 학교 보내고, 예? 잘 먹이고 잘 입히기 위해서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재산을 들어가지고 창업을 했어. 창업을 해가지고 아들들한테 걱정하나 마라. 아빠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너희들 공부하는 거 걱정 없이 해주겠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근데 회사 갔다가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서 죽지 않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고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병문안 와가지고 아빠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 내 교락금 관리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뭐 해야 되는가? 학교에 수학여행 가니까 돈 내놔 뭐 이러면서 왜 아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교통사고 당한 아버지한테
빨리 아버지가 회복되면 다시 사업을 일굴 거 아니겠냐. 제가 막 국세청 조사 받고 경찰청에 하고 통장, 법인 통장 압류당하지, 우리 투자한 회사 지분 주식 압류해버리지, 왜 압류했는지, 부동산, 우리가 사놓은 부동산 다 압류해가지고 돈을 대출을 내거나 이런 걸 다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볼 때 우리 워너비는, 경찰이 볼 때, 국세청이 볼 때 워너비는 사기꾼 회사잖아요. 유사수신 회사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얘가 망해야, 압류해놓고 망해야 피해자들한테 일부라도 돌려줄 것 아니겠어요? 예, 국가에서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피해자한테 돌려줄 마음은 아니고 세금 걷어들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는 그거예요. 세금 못 받은 거 거두려고 다 압류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망해라 망해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망하고 나왔잖아요. 건강하게. 제가 부족해도 가장이라면 이제 가장이 나왔어. 이제 다시 살리겠다 이거예요. 회사를. 예, 회사를 살리는데 뭘로 살린다? 지오미로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오미로. 살리게 되고 계열사도 이제 막 다 살아나게 되면 이제 우리에 속한 위기가정 청소년들이든지 예, 기성세대 여러분들이 노후에 예, 상속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상속까지 된다고. 그래서 워너비가 번 수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 이게 저희의 목적 의식입니다. 반드시 이제 이러네요. 올해부터 G딜러, K딜러가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원금이 어떻게 가는지, G딜러, K딜러의 그 코드, 이 코드가 얼마에 거래될 건지 한번 보자 이거죠. 거래소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코드 거래소. G딜러, 딜러가 내가 10개 있다. 이게 하나당 얼마씩 거래되게 만들 건지 이제 보세요. 그 계획을 제가 언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실현이 될 겁니다. 제가 임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서 와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 거래소 만들고 있습니다. 거래소. 예, 그 코인 거래소가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코드를 거래하는 거래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오미는 두 가지의 아이템으로 나가요. 예, 두 가지 아이템으로 나는데 예, 첫째 아이템이 매기효소 아이템. 잘 알죠? 매기효소 아이템으로 비상할 거고 또 하나 아이템은 원형 건조기. 처음에는 제가 진공 건조기라고 했어요. 제가 진공 상태에서 건조하니까 진공은 가압이 있고 차압이 있습니다. 예, 가압. 그러니까 압력을 딱 넣어가지고 꽉 압이 차게 한 상태가 가압이고 차압은 저 안에 있는 공기를 싹 빼내는 거예요. 예, 빼내는 게 이제 차압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없이 하니까 바깥에서 압력이 꽉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말릴 때 공기를 뺀 상태에서 말리니까 물기가 날아가도 압력에서 쪼그라들지 않잖아요. 그 안에 공기가 없어서. 이렇게 말리는데 진공 건조기 하니까 진공 건조기 누구나가 또 할 수 있어. 그 특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형 그대로 유지하는 건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건조기 이름을 원형 건조기라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예, 원형 건조기 이제 저희가 세미나 이제 끝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걸 이제 고추를 많이 건조를 시켜서 여러분들 가방에 고추 하나씩 이제 딱 넣고 다녀요. 예, 넣고 다녀가지고 친구 만나면 짜잔 이제 이거 예, 귤 딱 탁구공 같잖아요. 귤이 똑같이 생겼어요. 크기도 똑같아. 그런데 건조된 거예요. 이걸 딱 보여주면서 우리 지오미가 어떤 회사인 줄 알아? 지오미는 이 원형 건조기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이걸 갖다 전 세계 건조협동조합을 만들려는 회사야. 이렇게 딱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기효소는 이것도 세계 최초의 효소입니다. 800도에서 안 죽어요. 이 매기효소가 800도에서 안 죽는 효소인데 아니 미생물이 그랬다는 거예요. 미생물은 미생물 살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끓이잖아요. 예. 왜 끓여요? 그 행주나 이런 데 물에 끓이잖아요. 행주에 균이 있으니까 균을 죽이려고 물에 넣고 끓이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균은 100도 인해서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맥이 효소를 만들어내는 맥이 복합 미생물은 800도에서도 안 죽어요. 800도요. 영하 40도는 영하는 당연히 안 죽어요. 예, 안 죽고. 그러니까 얘가 보통 맥이 아니에요. 미생물이에요. 그러면 이 미생물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첫 번째는 메기에서, 고기 메기에서 나와요. 메기가 이렇게 보면 자기가 누가 자기를 이렇게 잡으려면 점액질을 막 뿜어냈잖아요. 예, 점액질. 그 다음에 전기도 뛰어요. 메기에 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메기 몸에서 미생물 뽑은 거 하고, 그 다음에 갈대 있죠, 갈대. 갈대 뿌리에서 미생물을 뽑은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특이한데요. 저도 놀랐어요. 우리나라 기와집 있지, 기와. 100년 이상 된 그 기와에서 미생물을 뽑았어요. 기와가요, 여름에는 막 햇볕에 막 딜 정도잖아요, 기와가. 그 상태에서 미생물이 살아야 돼. 겨울에는 그냥 엄청나게 또 추운 데서도 미생물이 살아야 돼. 추울 때는 기와가 최고 춥고, 더울 때는 기와가 최고 더워요. 그것을 100년 이상을 지나면서 얘네들이 유전체가 진화된 미생물이 메기, 그 다음에 갈대 뿌리, 그 다음에 기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예, 그건 비밀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얘를 훈련시킨 미생물이 어이가 아니에요. 고기 메기는 어이 메기고, 우리는 아이. 예, 메기 복합 미생물. 자, 누구한테 얘기할 때 그래야 돼요. 우리는 메기 복합 미생물을 세계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메기 복합 미생물. 그 복합 미생물에게 뭔가 먹이를 주면 이 미생물이 이 먹이를 쪼개. 예, 먹이를 쪼개가지고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가지고 얘네가 그걸 먹어요. 예? 탄수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기가 먹이를 주면 먹이를 쪼개려니까 미생물이 입이 있으면 이렇게 입을 다 먹잖아요. 예? 미생물이 안 보이잖아요. 미생물이 입이 있을까 없을까요? 입이 없어요, 미생물은. 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해하는 게 아니에요. 미생물은 예를 들어서 꽁지에서 효소를 빡 싸서 자기는 먹고 싶은 먹이를 분해를 하는 거예요. 네, 분해를 하면 거기서 가스가 나와요. 그 가스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종족을 번식하는데 3분마다 번식해요. 3분마다 종족을 번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3분마다 번식해서 하루 만에 1억 배를 늘어나는 거예요. 1억 배. 그러면 너무 종족이 많으면 또 지네끼리 그걸 잡아먹어. 예, 또 그렇게 하는 게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게 효소다. 네. 그래서 우리 메기 복합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게 메기 효소입니다. 메기 효소. 자, 우린 이 두 가지 가지고 세계를 제패한다. 네? 세계를 제패할 거예요. 자, 우리 메기 효소가 어떤 기능이냐면 악취, 냄새 잡는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습기 집에 하나씩 있죠. 가습기 없으면 가습기 하나 사셔가지고 우리 물 있잖아요. 물 사는 거 있잖아요. 뭐 지금 22,000원인가 얼마 해가지고 물 사잖아요. 그 물을 가습기에다 넣으세요. 그래야지 그 가습기를 날리면 냄새 싹 잡아요. 예, 가습기에다 냄새 잡습니다. 그거 아니면 이제 아직 원액은 지난번에 받았는데 팔진 않는데, 원액을 받으면 그 원액을 1000대1로 타. 그냥 물에다 1000대1로 타요. 그래가지고 가습기를 날리면 냄새를 잡아요. 그러니까 악취 잡는데 탁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탁월하기 때문에 스팀 케어사를 만들려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거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 악취 잡는 그 효소예요. 두 번째는 무슨 기능이냐면 소멸시켜. 예. 돼지를, 우리도 여기서 막 그 닭다리 놓고 실험을 했잖아요. 돼지 한 마리 놓고 돼지 각을 뜬 다음에 얘를 막 흔들어 대면요. 이 효소가
돼지를 뼈째 그냥 싹 없애버려. 4시간 만에 없어요. 4시간 만에. 뼈째 싹 없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테스트 했었잖아요. 여기 갖다가 놓고 전에 막 했어요. 기계가 크면 클수록 막 더 빨리 없애는 겁니다. 왜? 효소량이 많으면은 그만큼 속도가 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소멸시켜버려요. 예, 돼지똥이든 소똥이든 갖다 놓으면 소멸시키. 완전히. 예, 그런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예, 소멸시키는. 그래서 이거 제가 그냥 유혹을 이기냐고 혼났어요. 돈 벌 유혹을. 조폭 연합회에서 그거 자기네한테 팔으라고. 예. 사람 집어넣고 그냥 소멸시켜버리려고. 소멸에 대해 소멸. 예. 농담이에요. 예. 근데 몽골에서 그 군수들 왔을 때 몽골은 우리나라랑 좀 달라. 이걸 장례 문화에다가 적용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장례 문화. 시신을 태우잖아요. 우리는 화장에다 태우는데 그게 아니라 시신을 딱 놓고 흔들어. 네, 효소를 넣고 싹 흔들으면 시신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 사라져버린 그 흔들 때 살아 남은 효소를 갖다가 땅에다가 착 묻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로 태운 그 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땅에서 나무들이 그냥 쑥쑥 자라는 거잖아요. 쑥쑥 자라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장례 문화를 바꿀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 소멸시키는 기능이 있고,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치유. 치유니까 우리 원액을 보고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데, 저 그렇게까지 이게 파워풀할 줄 몰랐거든요. 척추측만증에 걸려 협착증 걸린 분이 이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세면할 때 뭐 머릿속에서 세면대에서 세수를 못하는 분이 이게 그렇게 좋다니까 여기다가 허리에다가 발라본 거잖아요. 물을 여러분 행사 때 받은 물을 갖다 발랐어.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세수를 하려고 아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아픈 거야 이게. 보니까 이게 허리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바르는 겁니다. 열심히. 예. 손가락이 아픈 사람들 발랐더니 손가락이 안 아파지는 거예요. 막 지금 별 사례들이 지금 막 단톡에 막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다 올랐는데 여기 지금 안 계신데 우리 H&D 김정숙 대표님 있잖아요. 김정숙 대표님. 아니 남들은 지금 막 이걸 발라가지고 좋다고 해가지고 막 좋아졌다고 막 내는데 여기에 이제 막 이렇게 신경통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신경통이 있는데 그냥 아프다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좀 뿌려봐요. 우리 본사에 있는 거 뿌려봐 해가지고 제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걸 줬어. 제주도에 이번에 갔을 때 줬더니 여기 뿌리고 여기 뿌리고 입안에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 하루에 몇 번 이게 신경통이 왔을 때 그 다음날까지 안 온 거예요. 지금 가까이 있는 얘기예요?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주일 지난 지금까지도 안 와. 근데 약간 뭔가는 있는 것 같긴 했는데 느낌은 있는데 찌릿찌릿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까이서 보면서 야 이거 신기하다 했는데 우리 전강훈 실장님 예, 전강훈 실장님 올라오세요. 예. 여기 상처난 거 이건 예. 이미 준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 한 번 더 해주세요. 그거하고 또 다른 거 얘기해보세요. 이거는 별거 아니었어요. 여기 그냥 뭐 때문에 그때 행사 치르고 저희 18년 행사 치르고 그걸 하나씩 받아서 저도 이제 직원이랑 한 명밖에 못 받았어요. 한 명 거의 모셔가지고 집에 놓고 생각을 못하고 저 마시기만 했었어요. 근데 저는 갈증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걸 타서 먹었는데도 갈증이 미친 듯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그냥 물을 좀 더 마시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행사할 때 뭐 여기에 다쳤었나 봐요. 그래서 진물이 왜 다치고 나서 까맣게 변하면서 닦기 전에 막 물 닿으면 따끈따끈한 것처럼 진물 날 때 있잖아요. 씻고 나왔더니 진물이 확 나면서 색깔이 변하길래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프지 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서 그냥 저도 우리 예전에 백장미 추천기 영증이 엄청 부탁을 해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때 우리 엑소리트 막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세럼 막 바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서
그냥 그거를 화장솜에 살짝 한두 방울 넣고 이게 볶아놨었어요. 그러고 출근을 했죠. 근데 출근하고 중방송 하려고 그 전에 보니까 이게 거의 완전 다 꾸덕해지고 깍쟁이도 원래 여기가 닫히면 전체가 깍지가 돼야 되는데 반밖에 안 졌더라고요. 반은 살이 그냥 돌아왔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이거 방송하고 이거 변했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걸로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네. 뭐 자그만 상처니까 했는데 큰 상처도 적용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이제 치유 효과가 있고 성분 변화는 뭐냐면 지금 귀리의 성분이 변화돼요. 귀리를 발효시켜 가지고 일반 귀리를요 지금 우리처럼 가루를 타서 못 먹어요. 예, 느끼해지고 예, 비린내 나고 이런데 얘가 발효를 시키면 성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전분은 아닌데 전분같이 점성이 생겨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밀가루가 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밀가루에 타는 전분이 안 좋아요. 그 저렴한 전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그 부침을 하거나 피자를 만들거나 뭐 빵을 만들거나 이제 이 부분에 반드시 전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전분 때문에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밀가루만 가지고 부침개를 부치면 점성이 없어요. 약하다고. 전분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으로 지금 쌀을 한번 해봤거든요. 귀리를 발효시키듯이 쌀을 했어요. 쌀이 찹쌀처럼 바뀌어요. 제가 지금 먹거든요. 네, 먹어요. 제가 쌀을 명장님이, 양표 명장님이 만든 사포닌 쌀을 갖다 줬어. 여기다가 발효를 시켜달라고. 가져와가지고 밥을 했거든요. 제가 요즘 집사람이 밥 해는 게 아니라 제가 밥해요. 싫어 하냐고. 밥을 했는데, 진짜 밥이 찹쌀 같아요. 네, 점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뭘 발효를 시키려면 밀을 발효를 시키려고 합니다. 밀을 발효해서 밀가루를 만들어낸 걸 가지고 그 밀가루를 갖다가 빵을 만들고 그러면 그 빵이 전분을 안 넣고 빵이 되니까 당뇨 환자들이 마음 놓고 빵을 드셔라 이게요. 배 부르게, 배 터지게 한번 빵을 먹고 당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빵을 먹었더니 뭐 이 병이 좋아졌어요, 저 병이 좋아졌어요, 뭐 이래 됐어요, 뭐 이래고 애가 키가 막 성장해서 이러면 그렇지 않아도 빵 좋아하는 젊은 세들이 빵 좋아하는데 빵 장려하지 않겠어요? 빵을 장려할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이뤄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수익을 내게 될 건지 이제 그 앞으로 지금 주문진의 빵 공장에서 10월만 더 실험을 하게 시간을 날라가서 10월 더 실험하더니 빵 공장이 큰 빵 공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빵을 제과점 빵 같은 걸 빵을 만들어서 급냉을 시켜 냉동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유통을 하면 그걸 받은 다음에 상온에서 싹 녹이면 실제 빵 갓한 것처럼 돼요. 그런 것에 유명한 빵 공장에서 우리 효소를 주고 이 효소를 그 빵에 적용해 보라 했어요. 제가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빵 프랜차이즈를 빵 프랜차이즈 그 베이커리 베이커리 카페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바뀝니다. 우리 여러분 귀리 효소 있죠? 가루. 귀리 가루 갖다 많은 테스트 했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 얘기 잘 안 나오는데 소고기를 굴 때, 불판에 굴 때 귀리 효소 가루를 이렇게 뿌린 다음에 구고 나면 기름이 하얗게 안 변해요. 일반 소고기 놨다가 걷다가 온도가 낮으면 하얗게 바뀌잖아요, 기름이. 얘는 안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소고기 기름 싱크대에서 닦아보세요. 잘 닦이나. 퐁퐁을 많이 뿌려가지고 닦이는데 우리 귀리 뿌려가지고 불판에 구운 거, 불판에 그것을 쫙 하면은 찬물에 식힙니다. 한번 해보세요. 찬물에 식혀요. 삼계탕을 끓일 때 압력밥솥에다 끓이면 압력밥솥이면 180도, 200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180도, 200도 올라가면 얘네들이 뭔가 일을 해.
일을 해가지고 압력밥솥에 끓인 삼계탕을 먹고 삼계탕을 먹었던 그릇을 찬물에 씻어보세요. 씻겨요. 뽀득뽀득하게 씻겨. 예. 특이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성분 변화. 그 다음에 보존. 뭐든지 부패 안 되게끔 보존하는 게 있고, 성장. 애기들 초유 먹이고, 분유 먹이고, 그 다음에 이유식 먹이는 그 이유식에 들어가는 모든 그 이유식 재료들을 우리가 효소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얘를 이유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애들 성장이 쑥쑥 성장하게끔, 예, 이런 부분들. 조미, 맛 좋게 하는, 저희가 간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서 계속 테스트하고 있어요. 저희 걸 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귀리를 발효시켰듯이 간장 된장은 고추장 뭘로 만들죠? 콩으로 만들잖아요. 콩을 발효시킨 걸 가지고 된장을 만들고 그것을 간장을 만들었을 때 그 간장의 조미 효과가 말하자면 쇠고기 다시다 이런 거 안 넣어도 맛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조미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지오미 사업은 뭐냐면 지오미 사업은 생활 현장으로 우리 아이템이 파고 들어가는 사업이다. 예. 왜 메타버스, 그 다음에 줄기세포, 이런 건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 그동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데다가 투자를 800억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해가지고, 돈이 모아져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뭐야 투자를 했는데 돈은 안 나오고 지원금 안 나오고 막 항의를 하잖아요. 그런 것은 생활 속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단계가 돼야 구매가 일어나고 수익이 일어나는 거고, 지금 지오미가 하는 사업은 이제 투자할 땐 다 투자했어요. 지오미는 우리 생활에 관계된 거. 아픈 사람이 밥 먹는 거, 밥을 바꿔가지고 아픈 사람도 먹고 낫게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허리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을 파고 들어가서 매출 일으키는 게 지오미 사업이에요. 이게 지오미 사업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IT 사업, BT 사업, ET 사업, HT 사업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오미, 이제는 뭐 하기만 했는데 뭐 투자만 하고 지원금도 안 나오고 했다가 끊기고 뭐 그거는 첨단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오미 사업은 다르다. 지오미는 계속 우리가 실생활에 쓰이는 것 때문에 매출이 일어나는 사업이다. 이제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 이런 우리 기능들이 엄청나게 이제 실생활에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귀리 효소 분말을 만들었죠? 여러분 사용해 보셨잖아요? 이거 만들었는데 요게 당뇨에 좋다고 하니까 고려원에 줘서 지금 고려원에서 당뇨인들을 위해서, 이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건강보조식품으로다가 허가가 났어요. 허가 번호가 떨어졌어. 그 이름이, 요건 좀 지워졌는데, 당당력이라고 해요. 당당력. 당뇨 환자가 당당하게 살아라. 그래서 당당력입니다. 당당력 프리미엄. 건강보조식품으로다가 허가가 됐어요. 요렇게 제품이, 요런 식으로다가 이제 상품으로다 나와요. 그동안에는, 상품 같지도 않고 그냥 스티커 하나 다 붙여가지고, 거기다 그냥 귀리가루가 그냥 겉에 그냥 잔뜩 묻어있게, 이런 거는 아직 상품이 아니었고, 이제 이렇게 상품이 나왔습니다. 딱 나왔는데, 이제 점점 귀리 효소 분말이 아니라 쌀 효소 분말, 밀 효소 분말, 그 다음에 그 마늘 효소 분말, 뭐 이제 앞으로 이런 게 우리 실생활에서 그냥 모든 생활에 다, 그래서 아프고 또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한번 먹으면 맛있단 말이죠. 일단은 맛있어요. 그래서 밥도 맛있고, 그거 갖다 누룽지인 거 갖다가 누룽지를 끓여 먹으면 진짜 더 맛있어요. 왜 누룽지 끓려면 열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직접 철판하고 닿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습니다. 누룽지. 이제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 쓰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행사 때 여러분들 700명한테 쫙 나눠준 이 효소원에
예, 효소 원액은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백장미 추출물로. 백장미 추출물 디자인 셀 거를 갖다가 한번 제가 줬어요. 줘서 원장님 이거 한번 효소 만들어 봐라. 원액을 만들어 줘 봐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이러더니 가져가더니 원액을 만드는 거예요. 원액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걸 나눠줘 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사 때 나눠준다고 했어. 나눠준다고 했어요. 제가 잘 모르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지난번에 나눠드린 거 제가 지금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이실직고. 안 돼요. 21일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21일. 저는 지금 나눠줘야 되는데 그럼 지금 못 꺼내요. 그랬더니 약효가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음정도 좋지만 박자가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행사 때 제가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7일에 그냥 끊으세요. 여러분한테 나눠준 건 원래는 21일에 끝내야 될 걸 7일 만에 뺀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7일짜리 빼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몇 명한테 나눠줬는데요. 700명, 우리 700명 와요. 그랬더니 700명 올 거라고. 700개를 준비하라. 그랬더니 70개밖에 준비가 안 됩니다. 실험용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그만 거예요. 왜 그 비싼 그 백장미 추출물을 막 쓸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 한 거예요. 70명분밖에 안 된대. 물 10배 타세요. 죄송합니다. 물 10배 탄 걸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제 마음은, 아이고, 이거 21일간 할 걸 7일 만에 뺐는데, 이거에 대한 마음이 부담이 오고, 실제 물 10배 탄 건데, 제가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가지고, 막 허리도 좋아지고, 막 머리도 안 빠지고, 막 이런 사례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 사례도 상상을 초월하는 사례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믿음이 강한가? 예, 왜 이렇게 효과가 나는데, 그러다가 믿음이 안 강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효과가 막 가까운 데서 나니까요. 야, 이게 좋은가 보다 해서 제가 우리 행사 끝난 다음 날부터 21일 동안에 가시해라고. 그래가지고 1톤을 발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1톤. 예, 1톤을 발효시키면 21일이니까 그것만 해도 3배의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을 10배를 타는 게 아니고 안 타는 원액이기 때문에 또 거의 10배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열에서 한 30배 효과가 나오는 원액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지난번에 드린 거는 500ml를 드렸는데 200ml를 담자. 200ml 담으면 1톤이면은 5,000개가 나와요. 5,000개. 그래서 5,000개를 우리 회원들한테 5,000명한테만 나눠드리자 되잖아요. 5,000. 그래서 팀장 승급한 사람한테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격 요건을 팀장 승급하신 분. 그러니까 내가 팀장이 어떤 사람은 10개 승급한 분이 있어요. 본부장 혼자 하는 분은 10개 승급했잖아요. 그럼 10개. 예, 그래서 요번 5차에서 팀장 승급한 코드별로 나눠드리겠다. 그러면 그 얼마짜리인데요? 지금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실용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라 이거예요. 뭐냐면 물에다가 1000배를 타가지고 마셔보는 것도 해보고, 예, 스프레이에다 넣어가지고 머리에다도 뿌려보시고, 아픈 데다도 해보고, 무좀에다도 좀 해보고, 뭐 가려움증, 누구예요? 김메리 사장님은 남편이 약을, 독한 약을 먹었더니 간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건 잘 때마다 그냥 자꾸만 긁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잘 때마다 긁어줬대요. 긁어드렸대. 그런데, 이거 효소가 이 가려운 거에도 효과가 있을까 해서는 긁지 않고 효소를 뿌려줬대요. 그랬더니 긁지 않고 자주 주무시더래요. 그 다음날도 가렵다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야, 그런 가려움에도 또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5,000개를 나눠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직은 판매가 아닙니다. 나눠드리는 건 그것을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써보자 이거예요. 예, 우리 귀리 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써보고 당이 좋다는 결과물이 자꾸만 제게 나오니까 당당력이라는 걸 만들어냈듯이 이제 상품은 당당력으로 나갔듯이 이 효소, 그 백장미 추출물로 만든 효소가
과연 어떤 데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또 그것을 고려원해 줘가지고 고려원 마크를 딱 찍어가지고 제품으로다가 딱 나올 것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니까 요번에 이제 5,000개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곳곳에 이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제 세수도 해보시고, 저는 열심히 스프레이에다 뿌리고 있습니다. 얼굴에. 그냥 수시로 뿌려요. 좀 건조한 거 같은 걸 막 뿌려요. 예. 좀 깨끗해졌죠? 예. 예. 저는 원액을 뿌립니다. 예, 죄송해요. 예, 사례 얘기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언어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한 행복한 세아라고 있는 김재식. 선물. 잠깐만 이제 저희 엄마 사례를 좀 잠깐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90세, 연세가 90세이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젊었을 때 당뇨가 없었는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제 연세가 90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로 인해서 당뇨가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 해야 돼요? 이왕 여기다 꽂아주실래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네. 올라가. 빨리.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효소가 나와서 효소를 하루에 아침에 한 스푼을 타서 물에다가 타서 마시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심 때는 주간보호센터를 가셔서 점심은 못 드리고 또 저녁에 한 스푼을 타서 드려요. 그 요새 우리 이제 원액이 나와서 그것도 이제 그 뚜껑으로 한 뚜껑 해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 당활 혈색소가 원래 6이 정상인데 13.5예요. 그냥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식전에 이제 당뇨 체크를 하면 100가지 안에가 이제 정상인데 저희 엄마는 200이 넘어요. 250막 이렇게까지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저거를 제가 요새 꾸준하게 타서 드리거든요. 이제 연세도 있고 당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소변에서 냄새가 암모니아수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말할 수가 없어요. 소변 한번 놓고 나면 그걸 물을 안 내리고 깜빡 잊고 안 내리면은 집안에서 냄새가 그렇게 날 정도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드리면서 당뇨를 체크를 하니까 당뇨가 지금 거의 23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70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화 혈색소는 이제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 당화 혈색소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봤지만 일단 소변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지금 이거를 제가 이제 원액 요것도 이제 두 스푼씩 이렇게 수저로 2스푼하고 이 이제 그 효소는 큰 스푼으로 이제 한 스푼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리니까 그런 이제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뇨에는 정말 저 효소가 상당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드셔보면 당 있는 분들 좋은 아마 성과를 거둘 것 같아요. 네, 예. 이 당뇨하고 혈관 계열은 탁월한데요. 한 숟가락씩 드셔서 그래요. 예. 광주에 계신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모님은, 예, 당 수치가 300에서 400 갔어요. 약을 하루에 2번 먹고, 당뇨약을 하루에 2번 먹고, 당이 3, 400 갔던 분이라 합병증 올 건 막 와가지고, 최종 눈까지 와가지고, 눈이 실명이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귀리효소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귀리효소를 시킨 거예요. 그 병원에 있으면서 숟가락으로 2숟가락씩 찬물에 탄 다음에 뜨거운 물 부어서 이걸 밥 먹기 전에 마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2숟가락씩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공복인가 배고픈데 다른 것은 먹기 뭐했는데 얘를 그냥 2숟가락씩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아침과 점심 사이에 점심에서 저녁 사이에
그 다음에 그 밤에. 이래가지고 6번을, 어느 때 7번도 먹었대요. 그렇게 먹은 거예요. 병원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것만 타서 드신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3달 됐죠? 3달 됐는데, 88. 공복에 88. 그리고 먹어도 119 이내 식후에도 그렇게 아주 안정적인 데고, 눈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당뇨약은 한 번만 먹어요. 그래서 한 번도 끊어도 자기는 자신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지 말고, 한동안은 한 번씩만 이렇게 먹고, 그러다가 이제 3일에 한 번 먹고, 뭐 이렇게 이제 늙어나가는 게 좋겠고, 그러나 지금 드시는 거는 계속 드시라고. 그래도요. 예, 의사 선생님이 뭘 먹어라 이렇게는 말을 못 했는데, 드시고 있는 거 계속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3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예, 힘이 막 넘치고, 예, 합병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래서 귀리효소 대단한데요. 이제 귀리효소에다가 지금은 이제 효소 원액, 백장미 추출로 만든 원액. 제가 그랬죠. 이제 마늘로 만든 원액. 제가 또 만들고 싶은 건 뭐냐면 오행초로 만든 원액을 만들고 싶어요. 오행초. 오행초가 뭐냐면 새비름이잖아요. 새비름. 새비름을 왜 오행초라고 했냐면 새비름이 5가지 색깔이 나와요. 예, 그래서 각 체질별로 색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 체질별로 색깔이 있는데 오행초가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오행초인데 이 오행초가 엄청나게 이 면역력을 키워주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뛰어나다는 거예요. 새비름이 우리 어렸을 때 농사 지신 분들, 농사 짓다 밭에 그냥 우리나라는 수탄개 새비름이에요, 수탄개. 그래가지고 새비름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턱턱 따가지고 밭두구에다가 이렇게 던지잖아요. 던지면 그 다음날 가면 얘가 거기서 살아, 뿌리를 내고서는. 그 햇빛이 쨍쨍 쬐는데도 사는 놈이 새비름이에요. 아주 독하다는 애가 독하다는데, 걔가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새비름을 오행초라고 하는 거예요. 오행초. 그래서 모든 만병에 새비름 먹으면은 만병에 새비름 먹으면 살아난다. 그래서 그 오행초를 발효를 시켜서 걔를 건조해 가지고 이런 원액을 만들면 오행초 원액을 만들면 이게 이제 지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들이 오행초를 먹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이제 한번 오행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삼도 흑삼을 또 흑삼 원액을 만들 수 있잖아요. 수소로 만든 우리 흑삼을 원액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이 원액이 종류별로 이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라든지 이런 마트 가보면 우리 지오미에서 만든 지오미 원액 종류별로 쫙 나열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을 꿈꾸고 있고 많은 질병들이라든지 허약하신 분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매기효소에 대한 이제 이런 인증서, 특허 이제 이런 부분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기 효소를 만드는 건 이제 어디서 만드냐면 매기 연구소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매기 바이오 연구소. 순천의 공장은 매기 바이오 연구소가 운영하는 공장이에요. 네, 거기서 많은 물을 만들어내서 물을 적용. 요즘 뭘 또 만들었냐면 그 강아지 애완견 그 소변가 똥에서 냄새 나잖아요. 그 다음에 털에서도 냄새 나잖아요. 그거 싹 없애는 거. 그걸 만들었어요. 막 해가지고, 물 먹일 때 타 먹이면은 오줌을 싸도 냄새가 안 나는 거. 그걸 이제 개발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완견 쪽보다 또 이거 이제 나중에 제품을 유통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호텔을 인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호텔 프랜차이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소 기술이 있고 효소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텔을 수소가 H2니까, 예, 그래서 H2 호텔, H2 랜드는 도시에 있는 거, 마을마다 있는 게 H2 랜드, 찜질방, 진화된 찜질방, 예, 찜질방, H2 랜드,
랜드는 우리 캥거루 랜드를 H2 랜드라고 바꾸려고 그러고, 제주도를 H2 랜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2 호텔, H2 센터, H2 랜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호텔에 가면 로비서부터 침실까지 전부 수소가 나와. 수소는 바이러스 표피를 터뜨려 버리고요. 수소가 몸의 질병을 많이 하고 원기를 북돋아주는 게 수소란 말이죠. 그래서 수소가 나오는 호텔이야. 그래서 거기는 감염될 일이 없어요. 수소가 그냥 바이러스 다 터뜨려 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진, 몸이 개운해지죠. 스트레스로 있는 것이 수소가 와서 다 혈관을 그냥 뻥뻥 뚫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수소가 나오는 거고, 수소가 나올 때 그 수소에 물을 분해할 때 효소가 같이 나와. 우리 효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밥을 먹는 밥에 쌀, 빵, 이게 전부 우리 효소로 만든 발효시킨 빵하고 밥이 나오고 채소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생신 때 자식들이 뭐 선물 가지고 뭐 다 좋은데 최고 부모님 좋아하는 게 H2 호텔 6박 7일 숙박권. 야, 네가 효자다, 네가 효자다, 뭐 이제 이런 날이 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세종에 있는 호텔인데요. 세종에 있는 실제 호텔인데, 이 호텔이 지금 60%, 70%밖에 객실이 못 차고 있어요. 그러면 손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남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인수한다면, 저희는 1박 하는 손님은 60, 70%. 근데 나머지는 뭐였냐면, 빈 게 아니라, 장기 투숙하는 분들이, 그냥 어르신들이 장기 투숙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6박 7일 하고 나면 막 몸이 그냥 거뜬해지게 되고, 그래 가가지고 집에 가서 또 잘못 먹으면, 또 아프면은 여기서 또 6박 7일 있다 가고, 뭐 이제 이런 호텔, H2 호텔 인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2 센터. 센터는 이제 찜질방인데, 이 H2 센터 설계가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제주도에 4월 1일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 제주도 가잖아요. 제주도에 H2 랜드에 제주도에 요거하고 요 베이커리 카페하고 H2 센터의 이제 설계 그림이 끝났어요.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줄 거예요. 제주도 가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 그 이사 사장들이 이번에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갈 때 이제 그거 보여주는데 기상천외한 H2 센터가 나옵니다. 기상천외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H2 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이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딱 대충 들었는데, 야, 이거 대박 터뜨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2 센터, H2 랜드. 이제 이런 걸 이제 프랜차이즈로 이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인데, 이 베이커리가 제주도에 이제 처음 세워질 건데요. 제주도에 바닷가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가 있는데 하루에 매출이 4천만 원. 하루 매출이 4천만 원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베이커리 카페가 이제 나중에 소문나서 당뇨 환자들이 이제 자식이 제주도 간다면 뭐 귤, 초콜릿 이런 거 사오면 안 되잖아요. 자식들이 너 거기 가면 H2 베이커리 카페가 있는데 매기빈 베이커리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빵 좀 한 박스 사와라. 왜? 그 빵을 먹으면 당이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귀리 베이스 먹듯이 빵만 먹으면 당이 좋아지는 거. 이런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어내고 그 카페에 들어가면 거기에 효소와 수소가 뭐 어딘지 우리가 아는데 효소와 수소가 그냥 팍팍 쏟아지는 그런 건강 카페를 만들고 싶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요거는 한세상 한우하고 새우가 한 상인 이제 식당 프랜차이즈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탕 프랜차이즈도 할 거고, 예? 양고기, 몽골에서 이제 양고기, 염소고기 가져와서 지금 보신탕을 못 먹으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보신탕으로 몸보신, 찬물에 기름이 식히는 기름이 개고기 기름은 찬물에 식혀요. 다른 고기 기름은 안 식혀요. 개고기는 식혀. 그래가지고 수술 받은 다음에 개고기를 먹었었는데, 이제 법적으로 개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염소고기로 이제 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염소고기로. 예. 그래서 법이 이제 시행되면 염소고기 프랜차이즈를 현대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백종원이가 많이 두들겨 맞잖아요. 백종원. 예. 그래서 이게 그 백종원이의 그냥 그 프랜차이즈, 기라상 만든 프랜차이즈 틈새가 열리고 있어요. 그 틈새 누가 들어가라고? 우리 지오미가 들어가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종 식당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랜차이즈는 다 됐어요? 예, 우리 프랜차이즈는 모두 다 이제 그런 수소와 효소와 이제 이게 어우러진 그런 식사 메뉴가 나오게 될 것이다. 스팅기어사는 여러분들 스팅기어사로 모집했는데 안 하기로 했어요. 어르신들이 이거 가정마다 가가지고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정회원 모집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40대, 30대 스팅기어사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당 받고 그 본사 수익금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그렇게 스팅기어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매기효소는 그동안에 계속 제가 강의했기 때문에 잘 아시죠? 근데 이제 매기효소가 발효를 식품으로, 다른 넘어가고 있다. 액체를 만드는 식자재로 넘어가기도 하고, 먹을 수 있는 식자재로 넘어가서, 이제 귀리 국물을 만들었듯이 쌀 국물을 했다. 이제 밀 국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콩 국물을 해가지고, 된장용 콩이 유통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된장용 콩이 유통하게 될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미숫가루에다가는 모든 미숫가루의 재료들을 전부 우리 귀리 효소로, 아니, 우리 매기 효소로 발효시킨 곡물로 만든 미숫가루가 나오게 되면, 이 미숫가루를 먹으면 완전히 그 건강이 회복되고 좋아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됐다. 연세 드신 분, 정력 약한 분들, 정력 강화용 원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식생활에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거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쏟아집니다. 수천 가지가 이제 막 쏟아질 수 있어요. 이 원액을 가지고 매기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쏟아지고, 우리나라 식문화가 이제 충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1시간 다 돼가지고, 자, 이제 아까 그 누구예요? 생고추죠? 예, 생고추를 건조시킨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생고추인데, 자, 이런 걸 넣은 거잖아요. 색깔이 참 이쁘죠? 자, 한번 이걸 하나씩 해가지고 뒤로 돌리세요. 한번 만져보시고. 또 호기심에 꽉 잡으면 안 됩니다. 들어보면 알잖아요. 향도 맡아보세요. 향하고 맛이 그대로입니다. 예, 나죠. 예. 이게요, 원형으로 돼서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걔를 물에다가 살짝 담궜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예. 물에다가 살짝 담궜다가, 가위로 설기썰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썰어서, 거기다 찌개 끓이는 데 넣고 끓여봤어요. 그러면 얘가 원래 그 빨간 고추를 쓰는 것처럼 나타나요. 근데 수프에 나가는 그런 그 말린 고추를 쓰면 그렇게 안 나와요.
종이짝처럼 말라버렸기 때문에 형태가 바뀌어, 원형이 바뀌어가지고 원형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계속 테스트를 할 건데, 그 파도 그렇게 건조시키고, 양파도 그렇게 건조시키고, 예, 뭐든지 저희가 건조시켜 보려는 거예요. 그럼 건조시키면, 얘가 이제 점점 제가 물에다 담가 봤더니, 원래 형태로 돌아와요, 얘가. 예, 원래 형태로 돌아와요. 그래서, 농심라면, 삼양라면, 오뚜기 라면에 들어가는 수프, 예, 그 수프가, 야채 수프가 우리 건조한 게 들어가게 되면, 얘를 놓고 끓이면은 각 분식집에서 야채를 갓 쓰는 것처럼 나타나게 될 거다는 거죠. 그건, 이제 그것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거고요. 딸기를 이제 시도할 거예요. 딸기 건조. 딸기 건조를 하게 되면 그게 뭐와 같냐면,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카페, 그냥 우리나라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커피 카페. 카페에 딸기 주스 있잖아요. 예, 딸기 주스. 예, 그냥 딸기 색소를 넣는 게 아니라 딸기를 갈아서 주는 이제 스무디라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름에는 딸기인데 생딸기를 쓰는데 겨울에는 없으니까 냉동 딸기를 쓰거든요. 여름 딸기 주스하고 겨울 딸기 주스 맛이 달라요. 냉동시키다 보니까 맛이 사라진다고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비싸. 예, 한 3배 정도 비싸요. 근데 고객이 딸기 주스 하려는데 겨울이라서 딸기 주스 값이 오릅니다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마진이 줄어들어.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저희는 각 익은 딸기를 건조를 시켜요. 고추 건조시키듯이. 딱 건조시켜서 그것은 냉동 보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상온에서 싸줘도 되잖아요. 예, 진공 딱 해가지고 저희가 보내면 싸준다고. 그래서 딸기가 풍년이 됐을 때 저희는 그걸 재놓고 그거를 이제는 슈퍼에 가서 이 커피숍 주인들이 건조 딸기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예? 건조 딸기인데 원형이 그대로 유지된 건조 딸기를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물에 담겼다가 딸기 주스로 만들어서 냈더니 향하고 맛하고 형체가 똑같은 딸기 주스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딸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딸기 농사를 더 많이 짓겠죠. 이제 건조 딸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 장사하는 사람, 딸기를 통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원자재 값이 안 올라가겠죠. 조금만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딸기 유통시장을 잡을 수 있는데 딸기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동남아에 우리 대한민국 딸기가 막 인기를 얻는데 딸기 유통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발 좀 건조 상태에서만 갈 수만 있다면 냉동으로 가려고 하니까 맛도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기서 냉동을 시켜서 냉동한 걸 이동하려면 배 선체가 그냥 선박에 가판대에 이렇게 컨테이너 가지고 옮긴 건 싼데 냉동으로 옮기는 거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달 걸쳐서 가게 되면 보름 걸쳐서 가게 되면 그 비용이 얼마나 올라가냐 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 딸기, 일본 딸기는 인기가 없어요. 대한민국 딸기가 막 인기를 엄청나게 얻는단 말이죠. 그런 사이에 우리가 딱 들어가서 딸기를 건조시키면 해외 수출하는 건 다 우리가 그냥 석권해요. 가격에서 경쟁력이 우리를 못 쫓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딸기 주스를 먹게 만들 수 있겠다. 예, 그 시장이 우리 수익이라는 거죠. 자, 거꾸로 해보자고요. 흔한 게 우리가 바나나인데 바나나를 생으로 먹기도 하고 바나나 주스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고는 이 바나나 맛있어서 애들은 그냥 바나나만 주면 껌뻑했는단 말이죠. 지금 요즘은 안 하기도 했지만은 근데 동남아시아 가서 바나나를 먹어보면요. 우리나라 바나나는 바나나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동남아시아에서는 나무에서 익은 애를 따가지고 먹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과 시퍼런 거 따가지고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오면 썩어요. 그러니까 냉동시켜서 오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서 시퍼런 거, 예, 떡들어내가지고 맛이 없는 애를 따서 배 태워가지고 오는 동안에 익힌 것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맛대가리 없는 걸 우리가 맛있다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리핀에 우리 건협이 세워지면 다 딴 거 그냥
노랗게 맛있는 애를 건조를 시켜. 그 건조시킨 걸 한국으로 가져와. 한국으로 가져와가지고 전 우리나라에 있는 커피숍에서 바나나 주스를 만드는데 건조 바나나를 갖다가 놓고 갈아가지고 주게 되면, 와, 예? 저쪽 커피숍에는 바나나 주스가 맛없는데 이쪽 커피숍은 왜 이렇게 바나나 주스가 맛있어?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바나나 유통을 우리 회사가 다 할 수 있다. 저 건조기가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농부들은 얼마나 좋냐.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택시에서 쫓겨나고 보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바나나 농사를 지어서, 예? 우리가 1년에 말하자면 10만 톤의 바나나를 딸기를, 10만 톤 딸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해외로 나가니까 30만 톤, 50만 톤 생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의 이 건조 딸기라는 것을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시장의 변화가 산업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청양고추, 우리 그 소장님, 우리 그 직원들 그 식사해주는 소장님이 평생 식당 사업을 했어요. 이 고추 말린 것을 보고는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왜냐면 식당을 하다 보면 고추를 사서, 여름에 고추를 사면, 예? 예를 들면 한 개에 500원에 샀다. 아니 100원에 샀다. 근데 이게 겨울에 살려면 하우스 고추를 사야 되니까 300원이에요. 100원에 샀던 게 300원이에요. 근데 밥값을 올릴 수 없잖아요. 근데 얘를 고추를 딱 건조시켜서 상온 보관해. 상온 보관하면 10년도 보관해야지, 10년도. 그런데 그 고추를 가지고 딱 넣고 끓였더니 손색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모든 시장이 미나리를 넣든 거기에 배추를 넣든 뭘 넣든 식재료에 들어가는 걸 이제 식당들이 건조 채소를 넣고 색깔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런 날이 올 거다. 예. 그래서 레토르 제품들 있잖아요. 이렇게 완성품을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 완성품을 만들어주는 것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 갓 끓인 것 같은 채소 색깔과 채소 향이 안 난다는 아주 맹점이 있어요. 예.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맨날 요리를 한다고 하면 집사람한테 꾸사리 맞는 거 제발 좀 파 좀 늦게 넣으니까 왜 미리 다 그냥 한 번에 뜯어넣어서 파는 늦게 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파릇파릇한 색깔이 보이도록. 그러니까 저는 미리 반찬을 할 때 파를 넣으니까 푹 꺼진 파를 그러니까 보기가 뭐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슈퍼에서 사서 집에서 끓일 때는 그런 걸 양념된 걸 사서 넣고 파를 썰어 놓거든. 썰어 넣어야지 딱 보기가 좋단 말이죠. 이 고추 하나가 전 세계 식문화를 바꾼다. 식문화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뭘 바꾸냐면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 식량난. 유럽에서요, 우리나라는 뭐니까 아프리카에서 막 죽어나가는 곳에 내 자식이 죽어나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예? 지금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자식이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양배추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너나 없이 양배추 농사 지어가지고 양배추를 캐가지고 운송해가지고 팔리는 돈이 풍년이라 운송비,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갈아엎자 그래서는 갈아엎는단 말이에요. 땅에다가. 그 양배추가 아프리카 가면 애들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식량난을 해결 못하고 갈아엎어.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에서도 물을 갈아엎을 때도 있고 감자를 갈아엎을 때도 있고 농부들은 속상해가지고 갈아엎는다고요. 근데 그 외에 그거를 갈아엎지 말고 그걸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보내주면 되잖냐. 어차피 없애버릴 거 그냥 파가지고 이동하면 되냐. 썩어요. 생물은 갖다가 썩어. 그럼 냉동시켜주면 냉동시키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럼 건조시켜주면 건조병은 막 그냥 한 일주일 건조시켜가지고 가는 비용이 얼만데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굶어 죽더라도 유럽에서 남아도는 식량을 못 움직이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 때문에도 경제 질서 때문에도 못하긴 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유럽 건조시켜서 오래 남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싹 건조해요. 비용 안 들어가요. 수소 발전기 딱 붙여가지고 제로 포인트로 해가지고 에너지 제로로 해가지고 건조를 딱 시켜가지고 건조시켜가지고 압착 딱 해가지고 진공 포장해가지고 그냥 컨테이너 달아가지고 상온에서 옮겨. 그러면 지금보다 최소 비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의 식량 원조약에서 유엔이라든지 우리 개인들이 기부하잖아요.
예전에 5만 원 기부를 내면 5만 원 기부한 거 가지고 5명이 먹고 살았다면, 예, 5명 먹는 거면 우리가 이 건조기를 통해서 딱 건조해가지고 운송비 이런 것들을 안 들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5만 원 가지고 5명 먹일 수 있는 게 15명 먹일 수 있잖아요. 15명 먹일 수 있잖냐. 지금 아프리카를 원조하는 것이, 예, 말하자면 1조가 그러니까 1000억이 원조가 간다. 1000억 원조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식량을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조 기술 동원하면 1000억이라는 걸 가지고 가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먹여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이제 이런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문화의 변화가 올 거고, 건어물, 그러니까 뭐 멸치, 오징어, 그 다음에 버섯, 육포, 예? 모든 건조하는 것을 저희가 변화를 시킨다. 예, 싹 섞어낼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냐면 기계 얼마에 팔아요? 라는 거예요. 기계. 생각해 보세요. 예, 48시간에 건조하는 걸 1시간 만에 건조시키면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저 기계가 아무리 비싸도 사놓으면 내가 48대 1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계를 저걸 사고 싶어 한다니까요?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죠? 안 팝니다. 예. 그러면 내가 이거를 건조 용역을 맡기면, 농부들이 건조 용역 맡기면, 예, 어떤 건조기에서 하면, 예, 키로당 1000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키로당 1000원. 예를 들어서 1000원 받으면, 야, 너네가 이거를 하면 키로당 900원 해주면 내가 너네한테 맡길게. 건조 용역을 나한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건조 용역 안 합니다. 뭐야, 그럼 팔지도 않고 건조 용역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건조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건조기 팔으면 누구 좋은 일 시켜주는데요. 지네는, 예, 그거 가지고 고춧가루 그냥 경쟁력 있게 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건조협동조합 만들어서 저 건조기는 누구 거예요? 지오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건조기예요. 이렇게 둥그렇게 돼야 돼요. 이 압력 때문에. 철판으로다 둥그렇게 만든 걸 이게 18층까지 올라가요. 아니 18m 올라가서 이 안에 레코드판 같은 게 겹겹이 있습니다. 이렇게 층층이. 그래서 그게 레코드판이 휙 돌아. 그래서 그 레코드판에 고추가 그냥 쌓여 있는 것이 겹겹이 쌓인 게 휙 돌면서 건조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나오면 엄청나게 빨리 건조시키는데, 그리고 원형 그대로 유지하는 이 건조기가, 이게 누구 소유냐면 지오미 거예요. 그러면 건엽을 만들 때 청량의 건조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청량에. 그럼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추를 말려야 되겠어요. 고추뿐만 아니라 청에 나는 농작물들, 뭐 버섯 이런 거 다 말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맡으면 과연 건조기가 몇 대가 들어가야지 건엽 공장이 만들어질지 모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30억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30억. 그 협동조합 만들려면 투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조합원들. 30억. 근데 30억어치 장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한 20억 장비가 들어가면 우리는 10억을 남기려고 해요. 지오미는. 10억을 남기겠다.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건엽이 세워지면 농협에서 농협 조합원들 보호찬에서 우리한테 농협이 기계 팔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안 팔아. 우리는. 건엽에만 팔아. 그러니까 건엽, 우리가 만든 건엽이지만 회사는 다르니까 건엽한테 다른 데 안 주는 조건으로 판매 수익에, 거기는 고춧가루를 팔든지 뭘 팔든지 팔아요. 버섯을 팔든지 파는 수익에, 건엽의 수익에 20%를 지오미로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 오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오게 만들어요. 왜냐면 지오미도 제가 하는 거고 건엽도 제가 하는 거예요. 예, 맞죠? 예. 건엽도 제 마음대로고 지오미도 내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사인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지오미로 20%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농협이 각 지역에 916개의 지역 농협마다 우리는 건협을 만듭니다. 농협 옆에 건협. 이 건협 조합장은 벌써 다 지정됐어요.
농협 조합장 떨어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조합장이야. 떨어져가지고 그냥 열받아 죽겠는데, 그냥 이랬는데, 예, 어떻게 지, 예, 4년 뒤에 내가 3년 뒤에 내가 조합장 해나, 막 이러고 있을 때, 우리 권역 조합장 되려면, 조합장 나갔다 떨어져도 그래도 거진 비스무리하게 반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권역 조합회장 하면서 그들이, 예, 농협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다 권역으로다가 오게 될 테니까요. 권역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916개의 농협에 우리 권역, 축협은 116개, 그 다음에 수협은 91개가 있고, 임협은 125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권역, 거기마다 다 조합장이 있어요. 여기 단위조합마다 다 조합장이 있어요. 그런 게 전국에 다 합치면 1248개의 조합이 있어요. 거기마다 우리가 권역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권역은 1248개의 권역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거기마다 한 개 조합마다 우리가 기계 장비를 팔고 10억씩 벌면 얼마예요? 1248개면 1조 2480억. 그걸 벌어요, 지영이가. 그 번 것의 40%를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지원금을 나눠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 1조 얼마를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 권역마다 유통하는 그 농작물, 그거에 대해 20%씩 우리가 수익을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따박따박 받아오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냥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재구매가 안 일어날 리가 없어요. 이 이거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인데, 요게 우리나라고, 농협은 다른 나라에 지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지점이 없어요. 어디 다른 나라의 농협이 일본에 갖다 지점을 넣어요? 못해요. 그냥 우리나라사는 농협, 우리나라사는 수협이에요. 예, 예, 그런데 우물하는 깨구리라고. 근데 우리 권협은 일본에도 우리 권협이 있고 그래가지고 중국 153개국. 왜 153개국인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딱 알아. 이게 153이. 예, 153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153마리. 예,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세계 군인의 기독교 선교회가 153개 국가가 군선교회가 있어요. 그 군선교회를 딱 지는 게 미국하고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그 중심이 저희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군 장성들을 통해서 153개국의 권역이 만들어지려고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 권역, 일본은 일본 권역, 중국은 중국 권역. 이것을 통합하는 게 세계 권역, 세계 건조 협동조합. 이것을 만들려고 한다. 153개국에. 그러면 한국에서 1조 2480억을 벌었으면 그냥 더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지만 153개. 한 나라에서 1조씩 벌면 153조를 번다. 그냥 숫자 적었는데 153조를 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 꿈은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153조 벌고 전 세계에 건조 물류가 유통하는 걸 따박따박 20%씩 받아내겠다. 로열티처럼. 예, 그게 우리 지오미의 사업의 비전입니다. 예. 그러면 건조협동조합이 들어갈 때 효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효소 다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오미는 지구를 아름답게 사람을 건강하게 그런데 두 가지의 날개가 있어요. 하나는 매기효소, 보도 듣도 못하는 이 매기효소하고 그 다음에 원형 건조기. 이게 단순히 두 개지만 이 두 개를